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박주영이라고 하고요. 우선 이제 저를 간략히 소개하자면은 원래 이제 컴퓨터 비전 쪽에 계속 일을 하고 있다가 이제 우연찮게 기회가 돼서 2018년부터 넷마블에 입사를 해서 강학습으로 이제 여러 모바일 게임에 적용을 했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스마일 게이트로 이직을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초반에 이제 DQN이랑 이제 뭐 그때는 A2C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아타리로 돌려보고 하다가 실제 이제 현업에서 적용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사정상 실제 게임 돌아가는 걸 좀 보여드리고 하고 싶으나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넣지 못한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할 거고, 우선 이제 학습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선 이제 업저베이션에서 먼저 좀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저베이션을 크게 이제 스페셜하고 넌 스페셜 피처로 변환해서 쓰고 있는데, 이 분류는 이제 저희가 원래 이렇게 쓰고 있다가 딥마인드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명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넌 스페셜이랑 스페셜 피처로 하고, 넌 스페셜 피처는 뭐 그냥 가장 일반적인 데이터입니다. 1D 벡터 데이터고, 1차원적인 뭐 스킬이나 카드나 유닛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HP, 공격력 뭐 이런 거를 다 하는 건데, 어쨌든 대부분의 데이터가 넌 스페셜이고, 요거는 이제 스칼라나 아니 카테고리컬 밸류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칼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1에서 1.0 사이로 노멀라이즈 하면 되는데, 이제 문제가 맥스 값을 아는 경우가 힘든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리워드를 계산하기 위해서 그 가한 데미지를 구하고 싶은데, 어떤 캐릭터가 다른 타겟에 구할 수 있는 최고의 데미지는 정말 엄청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적당히 트렁케이트해서 큰 값으로 해도 사실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카테고리컬 밸류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직접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경우인데, 이것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뭐 진짜 유닛이 여러 개 있으면 유닛 아이디, 스킬 아이디, 버퍼 아이디 뭐 이런 게 다 다르고, 종족이랑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글자지만 숫자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숫자가 직접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얘를 스칼라처럼 노멀라이즈 하면 전혀 학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원핫 인코딩으로 다 변환을 하는데, 이제 아이디 종류가 굉장히 많다, 뭐 몇백 개, 몇천 개가 된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인베딩을 고려할 수 있으나, 저희가 여러 가지 해본 결과 한 몇백 개 정도, 2, 300개 정도 되더라도 그냥 원핫으로 하더라도 충분히 더 잘 되고, 이게 나중에 이제 스페셜 피처보다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그 정도 커도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었었고요. 아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좀 되게 재밌고 중요한 부분인데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언급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원핫을 하면은 균등하게 하는, 리니어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알파스타 같은 경우에는 딱 저렇게 한 줄 적혀 있었어요. 저거는 이제 논문 말고 서플리먼터리에 보면 나와 있는데, 원핫 오브 스퀘어 루트 민 커런트 헬스 1500 하고 위드 맥시멈 스퀘어 루트 1500이거든요. 라운딩 다운. 저 말은 뭐냐면은 커런트 헬스를 1500에 끊고 그다음에 요거를 스퀘어 루트 1500에 되는 값으로 이제 인코딩을 하겠다는데, 요게 결국 함수를 그려보면 이제 저기 주황색처럼 되고, 밑에 오픈아이 도타도 이제 저 식을 썼는데 결국 저 주황색처럼 됩니다. 그러면 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이제 0에서 보통 이제 0에서 200 같은 경우에는 보통 리니어하게 하면 한 5개 정도, 왜냐하면 1500 스퀘어 루트 1500이 38이라서 한 5칸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렇게 해버리면은 이제 한 15칸 정도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HP가 높은 구간에서는 오히려 이제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HP가 낮은 구간에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섬세하게 되게 이게 그 간격을 줄여서 촘촘하게 해서 많이 표현하고, 높은 구간은 적게 표현하겠다는 건데, 이게 간단하면서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같아서 저희도 이제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셜 피처로 넘어가자면은, 이제 공간적인 모든 정보에 대해서 이제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맵의 그 왼쪽 아래가 이제 파이 사이 SC2라고 이제 스타크래프트 이전 거 논문에 보면 나와 있는 건데,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별로 이제 표시를 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리드 형태로 XY를 하고, 이제 새로는 채널에서는 정보를 표현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스칼라랑 카테고리컬 밸류가 없고, 카테고리컬 밸류가 오면은 이제 채널이 1이 아니겠죠. 이제 원핫 사이즈만큼 이제 늘어난 거고. 다만 이제 요거는 굉장히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축소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보통 겹치지 않는 경우에는 한 채널 안에 표현을 하는데, 이제 겹치는 경우에는 이제 서로 다른 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학습했을 때 보면은 그 미니언처럼 굉장히 유닛이 많은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걔가 충돌 판정이 없어서 다 겹친다고 하면은 얘를 일일이 다 표현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했냐면, 이제 유닛이 많은 경우에는 그냥 한 번에 다 표시를 하다가, 겹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애들, 뭐 HP가 높다거나 공격력이 강하다거나 좀 강한 애들만 하나만 표시하고, 나머지는 그냥 이제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룰 베이스로 했는데, 그렇게 해도 뭐 다 잘 돼서 그런 식으로 해서 사이즈를 좀 줄이거나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왜 인풋 이미지를 실제로 쓰지 않죠?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아타리 같은 거 다 인풋 이미지를 쓰잖아요. 근데
이제 안 쓰는 이유는 당연히 안 되니까 잘 안 쓰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요즘 게임들은 뭐 4K도 나오는데 얘를 이제 막 100 by 100 뭐 320, 240만으로 줄여도 굉장히 사이즈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학습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왼쪽에 엔터 더 건전이 예전에 제가 한번 학습해 보려고 했는데 이것도 2D로 굉장히 단순한데 보시면 이펙트, 자잘한 이펙트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오른쪽도 이제 보면 똑같은 화면인데 조도가 바뀜에 따라서 완전 인풋 이미지가 틀려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국 학습을 안 되게 하는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좀 어려워서 잘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뮬레이터에서 기본적으로 렌더링을 하는 것 자체가 부하가 꽤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자제해서 거의 안 쓰게 됩니다. 다만 이제 공간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앞에처럼 스페셜 피처 형태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피처를 설계할 때 이제 일단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거는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시뮬레이터에서 이제 온 정보를 가지고 피처를 만들지만 그거를 또 조합해서 새로운 걸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같은 경우에가 이제 약간 애매한데, 그 플레이어가 확인할 수 없는 정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벽 뒤에 이제 적이 있는 건데 사실 미니맵에서는 쉽게 표시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일일이 플레이어 관점에서 표시를 하고 안 하고 하면 되게 좀 복잡하거든요. 근데 저희 경험상 최대한 정보를 많이 얻는 게 좋습니다. 일단 학습이 잘 되게 하면은 그 뒤에 이제 너무 비인간적이다, 이제 너무 이상하다 이러면 하나씩 쳐내는 건 쉽거든요. 근데 학습을 되게 하는 게 좀 힘드니까 우선은 모든 데이터를 다 확보를 해서 학습을 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조절하면 됩니다. 그리고 스페셜 피처는 이제 이렇게 하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아키텍처는 이거는 뭐 좀 너무 말하면 끝도 없고 이렇게 해서 좀 약간 좀 그냥 뭉뚱그려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우선 아까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뭐 넌 스페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D 컨볼루션을 예를 들어 통과하고, 스페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2D를 그냥 여러 가지 작업을 거친 다음에 2D를 통과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 또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어요. 뭐 턴이라든지 맵이라든지 이 두 개에도 포함되지 않는 그런 정보가 있는데, 글로벌한 정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개수가 작으면 바로 컨캣할 수도 있고, 이제 좀 크면은 컨볼루션 한번 태워서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풀리 커넥트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액션이랑 이제 무브 팔러시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은 어쨌든 제가 여러 가지 학습했을 때 대부분 이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알파스타처럼 굉장히 복잡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 다만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트랜스포머, 셀프 어텐션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어텐션 구조가 이제 오픈AI 도타 때 이걸 썼는데, 이게 좀 좋은 게 뭐냐면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캐릭터를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캐릭터를 선택한 정보가 위에서 다 타고 내려오긴 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그게 이제 잘 안 돼서 바로 이제 어텐션 구조로 다이렉트로 준 다음에 얘를 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일종의 약간 레지듀얼 효과를 나타내서 이게 성능이 굉장히 올라가는 경우를 제가 좀 몇 번 겪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한 번씩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액션도 이것도 알파스타에도 이런 식으로 썼는데 하나의 액션이 디펜던트 약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택한 액션을 그 다음 이제 액션 선택할 때 이제 뭐 줄 수 있는데, 이때는 보통 더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사실 크게 영향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저는 잘 안 쓰긴 했는데, 이것도 게임마다 다르니까 한번 고려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셀프 어텐션, 이제 트랜스포머죠. 트랜스포머를 쓰긴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셀프 어텐션을 쓰는데 요거는 뭐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언어에서 셀프 어텐션이라고 하면은 단어 간의 관계를 유추하는데, 얘를 마찬가지로 이제 게임에서 유닛이나 카드가 있으면은 요 셀프 어텐션을 한번 돌리면은 각각의 이제 그 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서 좀 더 좋은 정보로 해서 학습이 더 잘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포지셔닝 인코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굳이 유닛이 많지 않으면은 그냥 안 써도 돼요. 그냥 어차피 인덱스로 하면 원화수로 되니까. 근데 뭐 유닛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폴리시 오토 리그레시브 매너인데, 요 용어를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그 알파스타 2017년 논문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요 용어를 썼고,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실제로도 좀 잘 안 쓰는 같은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실제 게임에서는 굉장히 액션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타리 같은 경우는 4개 정도고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다양한 조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유닛이 있어서 5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10개의 포지션이 있어서 그 중에 하나를 옮긴 다음에 스킬이 4개가 있으면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무브 팔러시라고 10개를 아웃풋을 내고, 유닛은 또 5개, 스킬은 액션이 4개니까 4개를 낸 다음에 이제 확률을 구할 때 첫 번째 유닛을 0번째로 움직인 다음에 두 번째 스킬 확률은 각각의 이제 P0, P1 유닛 요거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최종 확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나중에 로그 치하면 더 더하게 되니까 더 이제 계산도 쉽고 개수가 되게 적어져요. 이러면 총 19개가 되죠.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학습을 DQN이나 이런 거 할 때는 폴리시 아웃풋이 이제 개수만큼 나와야 돼요. 그러면 10 곱하기 5 곱하기 3 200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굉장히 개수가 많아서 학습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200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될 만합니다. 근데 이게 막
포지션을 막 어디에 배치를 해야 되고 크래시 오브 클랜처럼 막 배치를 해야 되고 클래시 로얄처럼 막 이런 경우에는 진짜 몇천 개, 몇만 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거의 학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섹션에 맞으면 무조건 이 방법을 써야 되고 뭐 단점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제 액션 밸류 함수를 쓰는 알고리즘은 사용이 불가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인 게 에이서 같은 게 있는데 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액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 확률을 구할 수 있는데 밸류가 액션별로 또 다 따로따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저도 약간 한번 어떻게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액션 밸류를 이제 쓰는 함수는 이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을 또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거는 이제 약간 리서치 하신 분들한테는 좀 실망할 수도 있는데 일단 그냥 기본적으로 PPO를 쓰고 아니면 A2C 그냥 요걸로 하면은 웬만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 이제 도타도 당연히 PPO로 다 했죠. 그리고 스타크래프트도 임팔라로 다 했죠. 그래서 그냥 그 두 개로 우리가 만드는 게임 그 두 개보다 복잡하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이걸로 다 되고 또 제가 겪은 경험상 알고리즘을 바꾼다고 해서 뭔가 극적으로 효과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이제 학습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된다고 그럼 알고리즘을 바꿔야 되나 이건 아니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버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시뮬레이터나 피처 쪽에 버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조금이라도 버그가 있으면은 안 돌아가죠. 그러니까 뭐 안 된다게 조금 되다가 많은 게 아니라 아예 안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할 때는 가급적 이제 외부 라이브러리나 프라임워크 이런 거를 사용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뭔가 내가 좀 바꾸고 싶다, 내가 하고 싶다면 그때부터 모듈별로 하나씩 고쳐서 나가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고리즘으로 여러 가지 테스트 해보면 의외로 러닝 레이트나 기타 패러미터, 뭐 아담 입실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패러미터를 사실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고요. 이거는 저도 사실 좀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DQN 이제 아타리 했을 때는 0.00025라는 러닝 레이트를 쓰지 않으면 거의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런 게임은 좀 복잡도가 높아서 그런지 0.001을 쓰든 0.0001을 쓰든 뭐 어느 정도는 다 됩니다. 물론 이제 잘 되는 값이 따로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너무 이제 안 된다고 해서 좀 매몰돼서 하지 말고 버그를 먼저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분산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업에서 학습을 하면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분산을 할 수밖에 없고 또한 시뮬레이터가 대부분 다 느리기 때문에 분산을 하지 않으면 좀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카드 수집형 게임도 학습을 했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한 번에 학습이 끝나지 않거든요. 필터링해서 여러 번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속도가 중요해서 이제 분산 강화 학습을 쓰는 거를 저희는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내부에서 구축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AWS에서 GCP를 쓸 수도 있는데 내부 구축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CPU가 많은 게 유리합니다. GPU는 사실 그 액터가 시뮬레이터 배치 만드는 속도를 거의 대부분 따라가질 못해서 GPU보다는 CPU 많은 게 되게 유리하고 그다음에 GC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팟 장비 같은 걸 쓰면은 이제 비용을 한 4분의 1로 크게 줄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하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썼을 당시에는 이제 뭐 레이가 있어서 요거를 썼는데 요즘에는 또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쓰시면 되고 알고리즘은 이제 제가 했을 때는 이제 토치비스트라는 게 나와가지고 그 페이스북에서 그게 이제 임팔라가 이제 그 분산을 위한 알고리즘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요거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임팔라를 썼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 오픈AI는 PPO로 했고 대부분 PPO로 이제 그냥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PPO나 임팔라나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게임마다 다 다르니까 아니면 편한 거 쓰셔도 되고 다만 임팔라에서 하나 약간 트리키한 게 이제 임팔라 기본 논문에서는 이제 그 Vtrace라는 그 알고리즘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 Vtrace로 폴리시도 계산하고 이제 밸류도 계산하는데 이제 그 논문 그 알파스타 논문을 보면은 Vtrace로 밸류를 계산한 것보다 그 람다 리턴으로 했더니 성능이 더 오르더라 해서 얘네를 갑자기 그 다음 논문에서는 람다 리턴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혹시 임팔라를 쓰시더라도 밸류는 람다 리턴을 쓰기를 되게 추천합니다. 그게 확실히 성능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셀프도 중요한데 이게 그냥 BT를 상대로 학습할 때는 그냥 학습하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PVP를 내가 학습을 시켜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셀프를 하지 않은 이상 답이 없습니다. 고도화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BT로 하면 BT 이상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셀프가 필요하고 요거는 이제 국룰이 그냥 이제 평가 모드 기준으로 해서 내가 승률이 55% 이상 올라갔을 때 버전을 찍고 교체해서 다시 학습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해 보이는데 대칭성이라든지 이런 데서 되게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좌우 대칭이라고 잘 했는데 딱 바꾸기만 했는데 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제 버그랑 이때 잘 찾아봐야 되고 이게 승률을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일단 55%가 돼서 내가 버전을 교체를 하고 예를 들어서 학습을 하면 저는 이제 그거잖아요. 학습 모드잖아요. 그러면 우선은 승률이 확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막 간혹 보면 55%라서 교체했는데 다시 55%가 되고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분명히 어딘가 버그가 있는 거니까 이런 거를 잘 감안해서 하고 그리고 또 유명한 게 이제 가해버브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찌를 상대로 학습을 했더니 묵이 됐고 묵을 상대로 학습했더니 빠가 됐고 빠가 돼서 상대로 학습했더니 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영원히 돌기만 하는 거예요. 고도화가 되지 않고.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각 액터마다 묵찌바가 다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전에 내가 했던 애만 무조건 액터를 올리는 게 아니라 그 이전 것도 몇 개씩 일정한 비율로 섞어서 하면은 이제 다양하게 학습이 되고 네, 그렇게 다양하게 학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T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한번 초반에 이제 그 잘해서 당연히 쉽게 이겨서 이제 셀프로 넘어갔는데 나중에 BT를 하든가 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꼭 한두 개씩 BT를 끼워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든지 늘 잘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하나 그 예시가, 예전에 어떤 게임을 했을 때 굉장히 잘 플레이를 사람이랑 되게 잘했어요. 근데 차원문이라는 기술이 있었는데 그 기술을 쓰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 알고 봤더니 게임 내에서 이 차원문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적어서 얘가 학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면 액터가 몇백 개 있으면 그중에 한 네다섯 개는 스크립트로 강제로 얘는 무조건 차원문만 쓰게 했었어요. 그래서 얘를 그렇게 섞어서 학습을 했더니 나중에 차원문도 다 대응을 잘하고 잘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셀프는 이제 액터를 어떻게 다양화하는 게 약간 전략이 돼서, 사실 이거 끝판왕은 스타인데, 알파 스타인데 리그전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모바일 게임에서는 쓸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제 좀 액터를 다양하게 하면은 좀 더 효과가 좋다. 네,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게 멀티 에이전트도 좀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고 다양한 알고리즘이 있는데 제가 경험상 그냥 일반 에이전트로 해도 꽤 잘 나왔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지금 브로스타즈처럼 3대3 게임일 때 저희 시뮬레이터는 그 3개가 나오는 거고, 옵저베이션 우리 편이 3명이면은 옵저베이션 3개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 액션을 3개를 뽑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각각의 하나 에이전트가 맡아가지고 이제 액션을 뽑으면은 배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도 있고, 밑에 그림처럼 이제 옵저베이션을 3개를 받고 액션을 3개를 내뿜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그냥 하나 에이전트가 그때그때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되냐면은 어차피 캐릭터 하나만 갖고 학습이 하는 게 아니라 종족이나 이런 게 다 바꿔서 계속 다 같이 학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캐릭터가 여러 명이라도 각각의 그 시츄에이션에 맞게 같이 학습을 하더라도 다 상황별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했을 때도 그냥 싱글로 이제 3대3에서 한 명만 플레이하고 나머지 다 BT 했을 때 승률이 한 60%였는데 진짜 이런 식으로만 학습해도 90% 이상 올라갔거든요. 이게 100%가 안 되는 이유는 상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뭔가 멀티 에이전트를 한 3대3, 5대5를 하는데 처음부터 이제 어렵게 이제 뭐 그 알고리즘을 찾아서 한다기보다는 이제 우선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전략적인 게 좀 필요하면은 그런 알고리즘 하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요새 MA 포카라는 알고리즘을 많이 쓰는데 이게 유니티 ML 에이전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유니티를 쓰신다면 요거를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네, 대충 이렇게 좀 되는 거고, 네, 시간이 없는 관계상으로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뮬레이터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도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 다 잘 돼 있잖아요. 특히 파이 SC2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으로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래서 저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게임 개발하시는 분들도 보면 전혀 당연한 게 아니었거든요. 특히 파이 SC2 같은 경우에는 블리자드랑 협업해서 굉장히 저는 잘 만든 시뮬레이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당연히 파이썬을 해서 리눅스가 돌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액션을 넣어주지 않으면 멈춰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그래픽을 끄면은 굉장히 빨리 돌아가야 되고,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학습이 되냐고 하는데 사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게 당연하지 않고, 그 가장 왜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이번에 하면서 알았는데, 그래픽과 게임 로직을 뭐 개발하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로직을 따로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직만 돌면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는데 그래픽이 이제 보통 충돌효과든지 다양한 게 그래픽을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고, 또 가장 중요한 게 개발사는 늘 바쁩니다. 항상 바빠요. 크런치면 더더욱 바쁘네요. 절대 저희가 얘기하면은 절대 호의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근데 저희만 한 게 아니고, 제가 올해 GDC 운 좋게 좀 가게 됐는데 여기서도 이제 팀파이 태틱스라고 롤토체스죠. 이걸 라이엇 게임즈 학습을 했는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PVP니까 학습하려면 시뮬레이터 수정을 해야 되는데 계속 기다려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결국 어떻게 했냐면은, 게임 로고는 충분히 많으니까 또 어떤 세팅으로 해서 이제 저 배치를 했을 때 오른쪽에 보면 데미지 디스트리뷰션이 나오니까 이 확률대로 데미지를 내뿜는 파이썬 시뮬레이터를 만들어서 그걸로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진짜 눈물을 좀 흘리면서 아, 우리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좀 해결을 하냐라고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우선 포즈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액션을 주지 않으면 멈추는 건데 저희가 봤을 땐 되게 당연한데 절대 당연한 기능이 아니에요. 그래서 턴제 게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쉽게 구현을 하지만은, 일반적인 MMORPG나 보통 리얼타임으로 돌아가는 거는 애초에 개발부터 멈춘다는 걸 전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거 얘기를 하면 굉장히 당황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경험상 처음 게임 개발할 때부터 말씀을 드려서 진행하면은 좀 좋고, 특히나 이게 서버까지 있는 경우는 서버도 멈춰야 되는 거잖아요. 클라이언트 뭐 멈추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저희가 경험상 대부분 구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뭔가 엔진상에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의사소통이 되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옵저베이션을 어떤 걸 주고 어떤 걸 액션을 주면 어떤 걸 반영하고 이런 거를 또 개발사분 쪽에서는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저희가 좀 차근차근 다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버그가 많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확인을 해야 되고, 다만 이제 경우에 따라서 못 할 수도 있죠. 근데 못해도 사실 안 되진 않습니다. 다만 디버깅이 좀 힘들고 학습 효율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실제 도타는 없이 했습니다. 없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이렇게 할 수는 있고, 배속 같은 경우에도 뭐 마찬가지로 이제 로직만 하면 빨리 할 수 있는데, 이제 다행히 이거는 이제 그 에디터 엔진 쪽에서 대부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했었지만 어쨌든 뭐 2배속, 5배속 하면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요. 예를 들면 이제 충돌을 했을 때 원래 1배속이면 요만큼 튀어나가는데 이상하게 배속을 하면 이렇게 엄청 튀어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좀 디버깅을 계속 해야 되고, 다만 이제 제가 여러 개 좀 경험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배속 안 되면 뭐 어떻게 학습하라는 거지라고 했는데, 분산만 잘 환경이 구축되면 1배속에서 좀 충분히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분산만 잘 되면은 2배속을 하든 5배속을 하든 사실 속도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뭔가 배속이 좀 힘든 환경이면 우선은 분산을 좀 잘 구축해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리눅스 빌드 같은 경우에도 요거는 사실 에딧 다 지원을 해줘서 사실 크게 문제는 없는데 좀 당황하시죠. 왜냐하면 이제 윈도우 개발하고 리눅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하고, 저희는 정 안 되면 이제 와인 같은 거 에뮬레이터를 써가지고 한 적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뭐 정 안 되면 또 윈도우에 해야겠죠. 이런 게 있었고, 헤드리스는 이제 그래픽 끄는 건데 요거는 그래도 그나마 엔진에서 대부분 지원을 해서 요거는 좀 쉽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말 이제 게임 그 시뮬레이터를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개발사 사정을 잘 파악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초기부터 협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목마른 자 우물을 판다고 정말 하고 싶으면은 저희는 파견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시뮬레이터 수정 가는 것도 다 하고 해서 이제 이런 것까지도 하고, 리플레이 뷰어도 좀 요청을 드린 게 되게 좋은데, 이게 그 리플레이 뷰어가 만들기가 쉽진 않은데 이게 하나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디버깅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좀 밑밥을 까는 거죠. 요것도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플레이 뷰어 같은 것도 게임 로그를 그냥 로딩하면 이제 게임이 돌아가는 거죠. 그런 거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제 왜 학습을 하는가 있는데, 이게 사실 보면은 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AI가 플레이를 잘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5만 곳에 다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마지막에 있지만 이거 마지막에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현업에서 할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 이거를 써야 되는지 좀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가 잘하는 AI를 갖고 오면은 대부분 이제 이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사람들 다 학살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좋아하지도 않고,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는 강학수 없이 게임 개발을 잘 했는데 강학수 없을 때도 트리플 A 게임들 다 나왔잖아요. 왜 너네 거를 도입을 해야 되냐라는 의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사례나 이런 거를 들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했던 방법을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다만 이거는 저희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라서 이제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는데, 일단 저희는 이제 인게임 AI, 밸런스 QA, 테크니컬 QA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분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게임 AI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냥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PVP에서 이제 붙었을 때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이거에 이제 개발사에서는 좀 되게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은 인퍼런스를 해야 되니까 일단 서버에서 부담이 되게 커요. 그래서 이게 결국 장비를 교체해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하려면은 경영화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의도치 않은 동력을 하니까 이게 어디로 튈 줄 모르는 거냐. 사실 저희는 뭐 어느 정도 바운스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개발사가 되게 싫어하고, 또한 이제 뭔가 버그가 생겼을 때 기존의 클라이언트 서버만 나가면 되는데 저희까지 같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제로 적용했을 때 만족감은 높은 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이게 AI라는 걸 잘 모르면은 보시라는 걸 잘 몰라요. 그리고 좀 즐겁게 줘주다 보니까는 이제 의외로 만족도가 높아서 이거는 좀 좋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사례를 좀 잘 설명하면 되고, 추가로 이제 져줄 수 있는 AI를 만드는 것도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저희가 뭐 템퍼리처를 조정해서 하기도 하고, 뭔가 밸류가 승률을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특정에 너무 올라갈 때 타이밍에 차선책의 액션을 선택한다든지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를 여러 버전을 만든 다음에 A/B 테스트를 다 했어요. 그래서 개발사나 사업부나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 번씩 테스트해봐서 어느 게 제일 사람 같아요라고 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밸런싱 QA가 사실은 이제 가장 개발사가 선호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이제 상관이 없거든요. 라이브에 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안 되면 안 쓰면 되고 약간 이런 건데, 이건 개념이 뭐냐면은 에이전트가 되게 플레이를 잘하니까 굉장히 다량으로 해서 그 통계 데이터를 갖고 수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승률을 보고 어떤 스킬 데미지를 봐서 어떤 스킬이 제일 좋고 어떤 플레이가 제일 강한데 이게 정말 기획자가 의도한 대로 맞냐 아니면 이제 수정을 하고 하는 거거든요. 다만 이거는 이제 게임마다 워낙 데이터를 어떤 걸 뽑아야 될지가 다 다양해서 이런 건 미리 논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밸런스 주기에 맞춰서 돼야 되기 때문에 속도를 좀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맞추면은 충분히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 마지막 테크니컬 QA는 요새 좀 한창 하고 있는 거고 저희도 사실 연구하고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학습하는 중에 버그를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꼼수 같은 걸 되게 잘 찾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론적으로 이를 이제 전적으로 이제 QA 적용하자라고 해서 하는 거고 이게 왼쪽에 보면 모듈.ai라고 이제 이 회사는 이제 그걸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랜덤이 될 수도 있고 에이전트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EA에서 많이 하는데 중간이나 오른쪽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보면은 이제 스티키 에리언이랑 뚫리는 벽 이런 거를 해서 학습했을 때 얘가 뚫리는지 참는지 보는 거 이제 이런 거입니다. 그 마지막도 이제 혹시 못 가는 길이 있는지 아닌지 이런 걸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그 뭐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이제 그쪽 개발이나 사업부에서 어떤 걸 원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 우리는 PVP 매칭이 잘 안 돼요. 아니면 밸런스가 문제 있어요라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이제 원하는 거를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시작이 매우 중요해서 왜냐하면 처음에 좀 잘하면은 이제 잘 점점 일이 들어온다거나 이제 찾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또 좀 중요해서 이제 좀 조그맣게 시작해서 점점 키워가는 게 좋고 다만 이제 그 다행인 것은 강학습은 정말 게임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비용도 줄일 수 있고 밸런스도 잡아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어필해서 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디버깅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뭐 늘 그렇지만 디버깅이 늘 어렵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 이거는 또 사실 답이 없습니다. 그냥 최대한 로그랑 옵저베이션이랑 이런 걸 다 뽑아내서 일일이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말씀하셨을 때 리플레이 뷰어가 있는 경우는 이제 굉장히 도움이 돼서 이것도 많이 활용하고 그리고 안 되는 경우는 최대한 단순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대1 싸움에 있을 때는 HP에 관련된 리워드랑 위치랑 HP 정도만 있으면 사실 학습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학습이 안 된다 그러면 분명히 어디 버그가 있는 거니까 뭐 값이 제대로 들어온지 이런 걸 체크해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의외로 그래프만 보는 건 사실 도움이 별로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게임마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한 번씩 이제 학습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지 알아주세요 하면 사실 알아줄 수 있는 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링크 하나 있는 거는 예전에 한번 검색을 해서 하도 답답해가지고 한번 검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좋은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좀 도움을 받았는데 요것도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로그를 많이 남기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요거는 이제 정말 현업에서 좀 적용하고 싶으신 분은 이 논문에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스타크래프트고 오른쪽은 도타인데 제일 왼쪽 요거는 좀 잘 모르실 텐데 얘네가 2017년도에 처음에 이제 스타크래프트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하나 논문을 낸 게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세 개 보면은 옵저베이션을 어떻게 했는지 어떤 문제를 했는지 이런 게 굉장히 잘 나와 있어서 이런 거를 보시면은 이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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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준 스코어가 이상적이라는 게 무슨 스코어를 컨트롤한다는 게 예.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이제 매번 행동을 선택을 할 때 적절하게 항상 최선의 행동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적절하게 선택을 해서 대부분은 지도록 되는 거죠. 플레이한테. 예. 네. 아, 예,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예. 모델을 그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모델을 학습을 시켜서 거기까지 커트를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저희가 했을 때는 그것보다는 그냥 처음부터 잘 된 애를 만든 다음에 이제 그 되게 못하는 유저다고 하면은 되게 처음부터 그 안 좋은 행동을 선택을 하게끔 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이게 정말 괜찮은지는 테스트 판단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더 효과가 좋았었습니다. 예. 네, 좀 모호한 질문이 네. 있는데요. 게임 개발사 입장에서 네. 밸런스 패치나 디버깅에 네. AI를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그 중요도를 어느 정도로 다들 생각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에센셜한 스텝으로 네. 보는지 아니면 이게 뭐 해주면 그 기본적으로는 윗사람의 의견이 중요해요. 그래서 윗분들이 이게 뭔가 이게 좋다더라. 우리도 한번 활용해볼까라는 마인드가 있으면은 저희가 설득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물론 이제 위에급 임원들은 그런 생각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밑에 계신 분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알파고는 그냥 남의 얘기인 거예요. 전혀 어떻게 보면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주기적으로 이런 걸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좀 그러니까 싫은 게 아니라 잘 모르세요.
모르시는 분이 많아서 그런 거는 계속적으로 좀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질문이랑 좀 비슷한 네. 질문인데요. 그 적당한 에이전트를 이제 뽑는 게 아까 적당히 져주는 게 좋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막 예를 들어 승률로 판단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 어떤 에이전트는 되게 그냥 처음부터 적당히 할 수도 있고 어떤 에이전트는 되게 잘하다가 그냥 마지막에 자폭해서 그냥 그렇게 네. 패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에이전트를 선택하는 거는 좀 사람이 개입하는 부분인가요? 에이전트를 여러 개를 해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투입을 한다는 그쪽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택이 어떤 선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최종 모델에 대해서 아, 어떻게 아, 픽을 하는지. 그게 그러니까 승률만 갖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은 승률만 갖고 하면은 무조건 못하는 애를 넣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 디자이너 분들이 뭐 엘레강스하고 뭐 이런 게 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잘하고 굉장히 재밌으면서도 가까스럽게 져주는 약간 이런 되게 모호하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까다로운 게 무조건 져주더라도 중간에 어느 정도 이기게끔 하다가 져주는 약간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도 보면 알잖아요. 진짜 BT는 멍청해서 내가 되게 쉽게 이기면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사람처럼 막 하다 극적으로 하면 이기면 좋으니까.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그 A/B 테스트나 정성적인 테스트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제 처음에는 되게 최고의 선택을 하게끔 하다가 정말 이 에이전트가 이기겠다 싶은 순간에는 이제 좀 차선책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만들어서 이제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만 더 질문. 네네. 되게 간단한 질문인데 네. 그 가끔 이제 에이전트가 되게 무한 루프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어떻게 해결을 하시는지. 무한 루프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예를 건가요? 들어서 그냥 뭐 제자리를 뺑뺑 돈다던가 아니면 아, 의미 없는 액션을 계속 선택한다던가라든지. 그거는 이제 버그가 있는 거죠. 그거는 버그입니다. 100%. 100% 버그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아까 제가 그 멀티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도 그 멀티 에이전트 할 때는 승률이 90% 올랐다 그랬잖아요. 근데 처음에 70%한 명에서 70%인데 멀티로 돌렸더니 승률이 60%로 떨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아 이게 잘못됐나라고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이 데이터 액션을 보낼 때 32비트, 64비트를 뭐 정해져 있었는데 잘못 보내서 한 명 말고 다른 두 명은 액션을 전혀 안 보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분명히 버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찾아서 해결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예. 무슨 시스템이요? 리워드 시스템 같은 경우가 아 리워드를 제가 좀 긴 것 같아서 일부러 뺐는데 사실 리워드도 조금 그 얘기할 거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냥 단순한 게 제일 좋았습니다. 그래서 막 어떤 데 보면 굉장히 복잡한 수식을 하는데 PVP에서는 HP가 깎였을 때 마이너스 뭐 플러스 공격했을 때 플러스 리워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저는 최대한 단순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턴이 중요한 게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오래 살아남는 게 중요한 게임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한 10턴, 20턴 일정 턴마다 보상을 준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되더라고요. 근데 리워드는 굉장히 이제 이 리워드에 따라서 학습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쨌든 되게 다양한 리워드를 테스트는 하고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되게 직관적이고 딱 봤을 때 편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건 있잖아요. 그 딸피를 있으면 그 캐릭터를 죽여야지 이득인데 내가 HP 리워드만 하면은 이제 HP 많은 애를 공격하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피가 적은 애들은 리워드가 얼마 안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키를 했을 때 리워드를 더 준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얘가 이제 키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직관적으로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시킨 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학습됐을 때 폴리시를 그러니까 폴리시를 확인하고 리워드가 아닌 것 같아 해서 조정하고 다시 폴리시를 확인하고 이렇게 네, 네, 맞습니다. 매번 네. 하는 네. 거예요. 일일이 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나온 학습을 한 다음에 예. 나온 결과를 토대로 네. 리워드를 얼마큼 수정해야겠다 이런 피드백을 주진 못하.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워드를 해서 이제 아까 리플레이 있으면 좋다 그랬는데 어쨌든 그 다 돌려봐서 플레이하는 걸 대충 봐서 이게 적당하다 싶으면 괜찮은데 뭔가 이상하다고 하면은 또 바꿔서 한번 확인하고 눈으로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플레이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수정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전에 밸런싱 문제를 얘기하셨을 네. 때 그 AI가 적당히 지도록 하게끔 할 때 네. 액션을 랜덤리스를 추가하는 식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랜덤리스라기보다는 네, 어떤 최선의 행동을 선택하는 게 네. 아니고 약간 네. 차선의 행동.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저희가 평가 모드 돌리면 항상 맥스 확률이 가장 높은 애를 선택하잖아요. 근데 뭐 두 번째로 높은 액션을 선택한다든지 세 번째로 높은 액션을 선택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럼 하는 그 겁니다. 이제 네. 난이도 조정을 혹시 그러면 네. 차선책 액션을 선택할 확률을 뭐 조정하는 식으로 혹시 진행?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밸류라든지 내가 승률을 예측해서 밸류를 보면 승률을 예측할 수 있으니까 너무 이길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차선이나 그 다음 거를 한다고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이제 템퍼리처라는 그 패러미터가 있잖아요. 요거를 조정하면은 항상 이제 최선이 아니고 약간 랜덤리스를 말 그대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걸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럼 그 혹시 그러면 네. 게임 시작하기 전에 네, 유저가 뭐 나는 이 정도 되는 레벨의 AI랑 하고 싶다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게임 네. 진행되는 도중에 네. 유저의 실력을 실시간으로 평가해서 그 템피처 파라미터로 조정이 가능한 건가요? 이거는 그 사실은 이제 저희 분야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저희는 레벨에 맞춰서 주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걸 제공할지는 사실은 그 개발 쪽 마음이라서 저희가 사실 그런 것까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다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게 충분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 전적이나 레벨을 충분히 아니까 우리가 제공한 것 중에서 자기네들이 판단해서 괜찮은 애를 이제 매칭을 시켜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렇게는 다 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지금 여기까지 마지막. 네, 발표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그 혹시 버그가 발생했을 때 네. 이제 그거를 바로 게임 측에다가 이제 얘기를 해서 네. 이제 수리를 받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네.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액션 마스킹을 할 것 같은데, 네. 액션 마스킹을 하면은 이제 그 행동을 안 해서 오히려 좀 성능에 영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혹시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성능에 영향이 있을 것 같으면은 네. 무조건 얘기를 한 다음에 기다려야죠.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 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다만 이제 뭐 특정 상황에서 액션이 안 나와야 되는데 계속 준다. 근데 봤더니 이거를 우리가 옵저베이션을 보면은 충분히 안 나오는 되는 상황을 알 수 있다. 그러면 그냥 하드 코딩해서 그 액션 안 쓰는 걸로 마스킹을 해서 쓰면 되는데, 정말 못 고치고 중요한 거면 무조건 얘기해서 받아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